위험한 트랜스워킹, 그녀의 순간이동 3편. 줄리 김이 순간이동으로 인천공항에서 삼성동 WSA 사무실에 막 도착했다. 어서 와, 줄리. 박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전화통화를 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줄리 김이 가방과 함께 불쑥 나타나자 김 박사가 일어나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녀는 아예 베이징에서 이곳으로 트랜스워킹을 통해서 바로 올 수도 있었지만 중국과 한국 양국의 입출국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다. 순간 이동 솜씨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나타날 때 비틀거리거나 자세가 흩어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구만. 호호, 그동안 익숙해져서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이 사무실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일 거예요. 줄리는 세계안전조사국 한국지부 소속으로서 미국 뉴욕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천체물리학을 전공해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나 수년 전에 그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95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에 받쳐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한 뇌진탕으로 몇 개월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회생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깨어난 이후 병상에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많은 불편을 겪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강한 정신 집중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트랜스워킹 능력을 스스로 발견했다. 처음에는 능력이 아주 미약해서 병실 내에서 몇 미터를 순간 이동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수백 번을 시도해서 간신히 한두 번 성공할 정도였지만 WSA의 조사관으로 합류한 다음부터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으며 수년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명상 훈련을 거듭하여 이제는 순간 이동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었다. 2년간의 중국 파견도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주역과 음양 오행 등 동양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그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순간 이동 능력을 더욱 확대 개발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찾는 것이 이번 파견의 목표였다. 때마침 동료인 사이보그 존 제임스가 최근 정보 동향 보고를 위해 사무실에 와서 줄리와 반갑게 인사했다. 김 박사는 문득 생각난 듯 줄리에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트랜스워킹으로 한국을 잠깐씩 다녀간 적이 있었나? 몇 달 전부터 복귀 준비에 바빠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제임스가 김 박사 대신 설명했다. 얼마 전에 순간 이동을 구사하는 젊은 여자가 서울에 나타난 것 같아요. 밤마다 활동을 하면서 부녀자 살인범과 특수강도를 현장에서 제압하고 체포하는 걸 도와주고 사라졌어요. 경찰이 백방으로 그 여자를 찾았지만 실패했어요. 재미있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순간 이동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WSA 외부 사람들은 트랜스워킹이란 용어도 모르고 개념조차 없어요. 서울경찰청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며 우리에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신고자들과 체포된 범인들의 진술을 조합하고 현장 골목 CCTV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분석했더니 그 여자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녀는 불연속적인 공간 이동을 하고 있어요. 녹화 영상에 보통 1초당 30개의 정지된 장면이 촬영되는데 여자가 움직이는 연속 장면에서 중간 장면에 여자의 모습이 없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 혹시 줄리가 중국에서 국내의 부녀자 살인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서울에 잠깐씩 왔다 간 게 아닌가 하기도 했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바로 생각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녀는 자네처럼 긴 머리에 나이도 비슷해. 무술 유단자인지 발차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녹화 영상이 워낙 흐릿해서 얼굴은 윤곽밖에는 잘 알아볼 수 없었어. 그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조사해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스님이에요. 티베트에서 10여 년 동안 수도 생활을 마치고 장면에 귀국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그 사람 만나보자고. 그건 그렇고, 제임스, 이번 아랍계 테러 단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며칠 전 WSA 한국 지부는 미국 워싱턴의 본부로부터 긴급 통지를 받았다. 한 아랍계 테러 단체가 은밀하게 국내에 잠입해서 공공장소에 대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박사는 즉시 이 내용을 국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그래서 당국은 극비리의 여러 정보 채널을 가동하여 이 테러 단체에 대한 조사와 동향 파악에 나섰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대테러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 건에 대한 보고가 제 용건이었어요. 조금 전 미국 본부에서 추가 조사 결과가 왔습니다. 그 단체는 아랍 자유의 방전선이란 알 자르카위 계열의 아주 과격한 무장 테러 단체라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 잠입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미 들어온 테러리스트는 아랍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인과 벨기에 여권을 가진 유럽인 등으로 10명 이내라고 합니다. 현재 테러가 예상되는 날짜가 며칠 내로 임박했습니다. 그들은 아랍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고 전 세계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러서 자기 파벌 내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미국 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런데 참 어이가 없네. 그놈들이 왜 하필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나라를 목표로 했단 말이야. 제임스, 그 정보는 국내 관계 당국에 전달했겠지? 사안이 워낙 시급해서 받자마자 즉시 통지했습니다. 정부는 아마 오늘 저녁부터 언론의 테러 가능성을 사실대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없어야 할 텐데. 그날 저녁부터 국내의 모든 언론은 아랍계 테러 단체의 국내 잠입 사실과 공공장소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들은 테러에 대한 공포에 빠졌지만 당장 큰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경찰은 모든 지하철역과 공항 등 공공장소에 무장경찰을 비상 배치해서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하고 삼엄한 경계를 펼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모든 공수특전여단에 대해서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